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을 열어주신 사람은 다름 아닌 새언니입니다. 새언니는 제게 정말 구원의 빛이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저런 새언니를 데려온 오빠를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난생 처음 들 정도로 새언니는 제게 또 다른 신앙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언니 말 한마디에 껌뻑 죽고 이렇게 잘 따르게 된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바로 새언니로 인해 제 청춘이 이제 나름 괜찮아졌단 것이 이유죠. 사실 저희 집은 매우 매우 가부장적인 집안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다른 가부장적인 집안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한 편입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의 사상이 찌들린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집안이죠. 오빠와 저는 6살의 나이가 차이가 나고 새언니와 저는 3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새언니와 약 5년 전쯤에 결혼을 하였는데 제 나이가 24살이었죠. 저희 집은 그때에도 아주 철저하게 오빠와 아빠를 중심으로 집안이 돌아갔어요. 먹을 것을 차별하는 것은 아주 당연했습니다. 오빠랑 아빠는 4인용 식탁에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등등 단백질 덩어리들만 먹었고 밥도 뽀얀 쌀밥을 먹었어요. 저랑 엄마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고 옆에 조그마한 상을 펴서 나물을 무친 거라던가 고기 없는 고깃국 등을 먹었죠. 소세지나 돼지고기, 소고기 등등 저와 엄마가 먹을 수 있었던 고기들은 죄다 아빠와 오빠가 먹다 남긴 것들이었어요. 저와 엄마가 먹었던 밥들도 뽀얗고 새하얗긴 개뿔, 덕지덕지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는 오래된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요. 한 번 먹은 반찬은 오빠랑 아빠는 손도 안 대서 저랑 엄마가 잔반 처리하듯 먹어야 했고 밥이 남아도 꼭 새로 밥을 해서 아빠랑 오빠를 주고 저랑 엄마는 식은 밥이나 오래된 밥을 먹었죠. 그런데 그게 제가 어려서 아기였던 시절부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행동을 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차별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가족 중에서 저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 함께 행동하니까요. 그냥 좀 유별나다 싶은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과일을 깎는 것도 설거지와 빨래를 포함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전부 저와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청소기를 돌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도 엄마는 제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주연아, 엄마가 집을 비우거나 아프거나 할 때 네가 아빠와 오빠를 위해 집안일을 해야 해. 알았니? 라고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네, 알겠어요, 엄마 뿐이었어요. 그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저도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엄마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했을 때도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밥도 차렸거든요. 물론 설거지까지 제 몫이었죠. 당연히 거기에서 차별은 끝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입는 것도 차별이 많았어요. 저는 오빠와 6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성별이 달라도 매번 오빠 옷을 물려 입었어요. 소매를 걷고 다니고 바지단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요. 그래도 옷은 제가 2차 성징이 오기도 하고 오빠가 성장기에 쑥 커버려서 제게 옷이 너무 커지기도 해서 그때부터는 따로 입긴 했었지만요. 그렇게 살다가 점점 제가 나이를 먹고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은 유별난 집안이 아니라 그냥 답이 없는 집안이고 혀를 내두르게 되는 집안이란 것을요. 그때부터 공부도 미친 듯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집구석을 나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로 컸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래도 제가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포인트가 묘하긴 했지만요. 공부머리가 오빠에게 안 가고 제게 온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학용품을 사는데 쓸 돈은 넉넉히 주셨지만 오빠가 과외를 서너 개씩 할 때 전 독학으로만 공부했어요. 그래도 오빠를 가르쳐주는 수학과외 선생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대견하게 생각해 주셔서 엄마와 아빠에게 말해 수학과외 하나만 겨우 들었네요. 아직도 그 선생님께 참 고맙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서울 상위 10위권 내의 대학에 철석 붙었고 6년 뒤 저는 스카이 중 한 곳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다른 집과 달랐던 점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셨던 것 정도입니다. 적어도 등록금은 부모님이 부담해 주셨거든요. 저도 성인이 되다 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제가 어렸었던 시절처럼 대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 자체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사라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오빠가 제 편을 많이 들어주었던 것 같아요. 셈을 해보니 제가 성인이 되던 해부터 오빠가 새언니와 연애를 시작한 시기였더라고요. 뭔가 그 시점부터 묘하게 오빠의 태도가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래된 밥을 먹든 말든 식은 밥을 먹든 말든 신경은 쥐뿔도 쓰지 않던 놈이 라면에는 식은 밥이 제격이라며 제 식은 밥과 본인의 쌀밥을 바꿔 먹기도 했고 저녁을 먹다 말고 식탁에 있는 고기를 저희 작은 상에 덜어주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설거지도 도와줬어요. 원래 저희 엄마가 오빠랑 아빠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혔거든요. 그런데 엄마 몰래 부엌에서 꺼내 먹는 척 하면서 헹구는 거나 접시를 정리하거나 뭐 그렇게 사소한 거라도 도와주더라고요. 생전 제 생일이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도 모르는 놈이 제 생일엔 왜 케이크 안 사주냐고 자기가 나가서 헐레벌떡 사오기도 하고 수상한 기색이 물씬 있었어요. 그때부터 오빠 새끼에서 오빠 놈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승격을 시켰던 것 같네요. 그때는 솔직히 속으로 밥을 잘못 먹었나? 머리가 헷가닥했나? 별 걱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놈의 이상행동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이었고 제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거실로 저희 온 가족을 부르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때 오빠 나이는 29이었고 새언니는 26이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오빠가 연애하는 낌새는 진작에 눈치를 채신 듯 하셨고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놀랐죠 뭐.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오게 된 언니의 첫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이라 집에서 만나기보다는 근처 좋은 식당에서 만났죠. 저희 오빠도 저보단 조금 부족하지만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또래에 비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 괜찮은 연봉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도 오빠와 같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언니는 오빠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걸 듣고 그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면 남자 귀가 죽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려고 하자 오빠가 말을 싹 잘라먹고 그쵸 엄마? 남자 귀가 죽이게 살겠죠? 이렇게 유리가 대견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엄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난생 처음 봐서 그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말을 잘라먹으니 뭐라 하지도 못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아빠는 원체 과묵하셔서 그냥 필수적인 질문들만 몇 개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셨고요. 새언니의 첫인상은 인상이 정말 좋고 밝은 이미지라고 해야 하나? 그냥 꼬인 부분 없이 항상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애교도 많고 웃음도 많은 그런 사람이요. 딱 그런 화사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 엄마가 오빠 아홉수에 결혼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서 제가 24이 되던 해에 언니는 제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등장한 이후로 정말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인데요. 저희 아빠가 진짜 엄하시고 무섭고 가부장적이시고 하여튼 다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도 OT와 MT는 꿈도 못 꿨어요. 외박이 아예 불가능했거든요. 클럽? 정말 한 번이라도 놀러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당일치기였고 당일치기 여행하는 날만 밤 10시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1시간마다 여자인 친구랑 함께 엄마나 아빠가 주문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여자친구랑 간 것도 인증해야 했고요. 진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다 싶긴 하네요. 그런데 제 통금 시간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새언니 덕분에 말이에요.
그날은 아직도 생생한 것이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새언니가 오빠랑 저희 집에 점심을 먹으러 놀러 온 날이었죠. 그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밥을 먹다가 어쩌다 통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아가씨, 통금은 언제까지예요? 저요? 당일치기 여행하면 밤 10시까지고 평소엔 8시까지예요. 에이, 아가씨, 건강한 반항도 좋은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원래 통금이 엄청 엄했는데 막상 몇 번 어기고 이렇게 지내니까 어느새 흐지부지 되던 거 있죠? 아가씨도 조금은 늦게 들어와도 되지 않아요? 새언니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살갑게 말하는데 그때 전 느꼈죠. 24년 제 인생 중 오늘은 혁명의 날이 될 것이란 것을요. 저희 아빠는 새언니를 무척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 오빠와 아빠 중심인 집안과 엄마 등살에 조금 무심한 사람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저희 아빠가 새언니의 애교에 살살 녹더라고요. 매사 어떻게든 트집 잡을 건덕지를 찾아내는 매의 눈을 가지고 계셨던 아빠였는데 새언니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그래 뭐 네 말도 일리가 있지 라고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새언니가 제 통금을 늦추는 제안을 했는데 옆에서 오빠는 언니 바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좋지 여보가 현명하네. 하긴 나도 동생 나이였을 때는 통금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며 앉아있고 언니 맞은편엔 아빠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속에 천불이 나셨는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라고 하셨고 저희는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제 혁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죠. 밥을 다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언니가 또 통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아빠가 나서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하셨고 엄마도 괜한 바람 넣지 말거라.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인데. 마음 같아서는 낮에도 집에만 두고 싶다 라고 하셨죠. 저도 그쯤에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새언니는 아니더라고요. 하긴 그쵸.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문제인데 왜 험한 우리 아가씨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알아봤는데 요즘 호신용품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신용 스프레이랑 사이렌이에요. 이거 제가 어제 한번 틀어봤는데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호신용 사이렌을 켰는데 진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리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아직 어린 우리 아가씨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서 한번 샀어요. 라고 했죠. 저희 아빠도 보통 새언니가 의견을 내면 그래 그러렴 하던 분이셨는데 제 통금에 대해선 조금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릴 수도 있지 않니 하시면서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에이 어머님 아버님 그럴 리가요. 아가씨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가씨가 어머님과 아버님의 현명한 부분을 24년 동안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쵸 아가씨?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말려볼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가씨가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얼마나 완벽한 가정교육을 받았는데요. 그치 여보? 라고 했고 이 한마디에 저희 아빠는 결국 오케이를 하셨고 엄마도 아빠가 허락하니 별 수 없지 알겠다라고 하셨죠. 사실 저는 통금한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머리채 잡혀서 머리카락도 잘려받고 2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살고 막 나갈 거면 아무데도 가지 말라며 옷도 잘려받고 가방도 찢겨받고 카드도 잘려져 봤어요. 저도 반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제 반항의 수위보다 엄마와 아빠의 방어막이 더 견고했죠. 그래서 저녁 7시만 되어도 출발을 해야 늦지 않게 통금 시간인 8시 전에 도착하니 몸에 생체 시계라도 만들어진 것처럼 7시가 되면 딱 느낌이 오고 그랬거든요. 저도 제 처지가 슬펐지만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말았는데 오랜 시간 길고 길었던 제 통금 투쟁이 새언니로 인해 하루 만에 결판이 나더라고요. 새언니가 제게 윙크를 하며 호신용품을 건네주는데 진짜 언니를 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아빠는 옆에서 그래 새아가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러고 있고 오빠도 앞에서 당신 역시 멋있어 내 동생까지 챙겨주다니
당신은 천사가 분명해. 이러고 있으니 엄마가 조금 삐지신 게 문제였죠. 근데 그 부분도 언니는 어머님, 아직 오후 1시밖에 안 됐는데 오랜만에 저희 여자들끼리 뭉쳐요. 하면서 저랑 엄마 새언니 이렇게 백화점으로 쇼핑을 하러 갔고 엄마에게 너무 고우시다며 예쁜 명품 스카프를 하나 사주시면서 일단락되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똑 부러지고 야무지면서 똘똘하기까지 하니까 오빠는 언니한테 스스로 잡혀 살고 좋아 죽고 아빠도 그런 언니의 애교에 완전 녹아요. 저는 아빠가 엄청 엄하고 진중하시고 그런 사람이라고 평생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애교에도 약하고 조르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는 것도 언니 덕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진짜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새언니가 조금씩 환기시켜줘요. 예를 들면 저번에 제 친척 어른께서 저희 집에 대게를 엄청 많이 보내준 적이 있어요. 대게를 보내면서 새우랑 조개들도 엄청 많이 보냈어요. 가리비에 키조개 등등이요. 그래서 언니는 같이 하자고 미리 말했지만 그래도 오빠를 바로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의 등살에 언니랑 오빠가 오기도 전에 찌고 삶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언니랑 오빠가 도착하고 나서 저랑 엄마가 대게를 하나씩 손질하고 새우도 껍질을 까면서 손질하고 조개도 먹기 좋게 해서 내어가고 있었어요. 아빠랑 오빠는 상에 앉아서 먹기만 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새언니가 헛기침을 큼큼해서 오빠가 언니를 보게 만들더니 저와 엄마가 손질하고 있는 걸 한번 보고 상에 올라와 있는 손질 음식을 한번 보고 오빠를 한번 봤어요. 근데 오빠가 웃겼던 게 그 눈짓 한 번에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엄마, 주연아, 같이 먹자.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에이, 손질은 또 뭐하러 해. 여보도 얼른 앉아서 같이 먹자. 엄마, 내가 또 새우 껍질 하나 기가 막히게 까잖아.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숟가락으로 한 번에 까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손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눈짓으로 시킨 건데 오빠가 찰떡같이 알아들은 것도 신기한데 오빠도 처세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자연스럽고 티 안 나게 하니까 진짜 너무 웃기면서도 언니가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멋있고 존경스럽고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오빠랑 아빠랑 같은 타이밍에 식사를 시작하고 같이 끝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오빠가 가르쳐준 방법이 신기했는지 손수 껍질을 까서 드시는데 제겐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빠가 슬금슬금 부엌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엄마가 오빠 부엌에 오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장남이 그러니까 엄마도 딱히 크게 화는 안 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아들과 딸, 쌍둥이였죠. 이란성 쌍둥이요.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오빠는 더 언니 말에 껌뻑 죽고 과보하듯 어와둥둥하기 시작했고 믿었던 아빠도 새언니가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러질까 하며 전전긍긍 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새언니가 목마르다는 말에 아빠가 직접 물을 떠다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엄마도 그런 꼴 보기 싫다 싫다 하시면서도 언니 몸에 좋다는 보약을 한 재 짓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쌍둥이가 많이 커서 3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의 임신과 출산으로 저희 집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정말 많이 희석되었어요. 언니가 나중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 오빠가 자기한테 본인의 집이 많이 가부장적이라고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했대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게서 무조건 언니를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약속에 맹세도 해주길래 결혼을 했대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꾸려나갈 가족이 우선이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어서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언니와 오빠가 아이를 낳으면 손자, 손녀가 차별을 당할까 싶어서요. 눈앞에서 제가 오빠와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가 정말 노력하려고 했고 저도 언니를 너무 잘 따라줬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감동이었잖아요. 그런 언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건지 예쁜 공주님과 멋진 왕자님인 조카들이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단 집안의 장남인 오빠부터 딸인 조카를 더 어와둥둥하기 시작해서 그런지
조카들은 저와 달리 평등하게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도 언니와 오빠가 조카들을 데려온다고 하면 입이 찢어져라 웃으시고 아빠는 청소기도 돌리세요. 조카들이 먼지라도 들이마실까 걱정이 돼서요. 아직 완벽하게 가부장적이지 않다고 말할 순 없지만 언니 덕에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언니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아요. 진짜 언니를 보고 있으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나요.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오빠놈이 저렇게 아내 바보인 것은 5년이 지난 지금 봐도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언니 덕에 통금이 풀려서 저도 드디어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덕분에 아름다운 추억들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연애 시절을 보냈죠. 저도 지금 현재 9수라서 엄마의 반대가 거세서 아마 내년에 결혼을 할 것 같긴 해요. 이 글을 빌어 제 혁명을 이끌어준 새 언니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런 언니를 가족으로 만들어 데려와 준 오빠에게 너무 대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